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초등역사수업연구소의 신봉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조선 후기로 조선 후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 후기라는 개념은 조선 왕조의 역사가 500년 정도가 되는데 518년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500여 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모습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전을 조선 전기라고 하고, 그리고 그 후를 조선 후기라고 나눕니다. 그 전쟁들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여튼 그 조선 후기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는 어떻게 변화했고 그로 인해 서민 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발달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 문제를 가지고 공부해 볼 거예요. 담임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 자료 듣길 바랍니다. 먼저 농업 생산력의 증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 생산력의 증대. 여기서 서민 문화랑 농업 생산력이랑 무슨 상관이냐,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어, 서민 문화의 발달에 앞서서 경제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혹시 본인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영화관 가서 영화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하루 번 돈으로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인데 한 편에 십몇만 원짜리 뮤지컬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몇십만 원짜리 공연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음악이나 공연 또는 미술 작품 같은 거 감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은 서민 문화,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겠죠. 일반 백성들의, 서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야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창작자들도 더 많은 창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문화도 발달한다 라고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문화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농사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모내기법의 전국적인 확산인데요. 모내기법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 하죠. 그런데 과거엔 다 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 모내기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작은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놓고 싹을 틔우고 이제 뭐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라는 걸 보고 얘는 솎아내야겠다. 얘는 옮겨 심어야겠다.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모판에다 먼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길러놓고 좋은 놈들만 줄지어서 논에다가 심는 거예요. 논에다가는 당연히 물을 채워놔야겠죠. 그래야 흙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모를 옮겨 심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모를 키워놓고 학교 운동장처럼 딱딱한 땅에다가 손으로 콕콕 심을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 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가 자라면은 건강한 모만 건강한 모만 이제 옮겨 심는 거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모를 미리 걸러낼 수 있어서 생산력이 더 올라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옮겨 심을 때는요, 줄지어서 심어 놓기 때문에 여기는 모가 자라는 자리고 나머지는 잡초가 자라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랑 잡초를 구별하기 쉽기 때문에 잡초 제거가 쉽습니다. 잡초 제거를 농부들은 김매기 한다, 김을 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김매기가 쉬워진다. 모내기법을 함으로써 장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매기가 사실은 논농사, 벼농사가 정말 힘든 거는 잡초를 뽑는 거예요. 허리를 숙여서 잡초를 뽑는 일이 엄청 힘든데 이게 쉬워지다 보니까 같은 힘을 들여서 더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한자로 광작이라고 해요. 넓을 광자에다가 지을 작자 해가지고요. 넓은 지역을 한 사람이 넓은 지역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생겨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모내기의 장점은요, 또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이모작은 한 해에 같은 땅에다가 벼와 보리를 번갈아서 두 개의 작물을 번갈아서 재배할 수 있다. 그 전에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왜냐면은 보리가 길러지는 기간하고 벼가 길러지는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심으면은 벼를 못 심고 벼를 심으면은 보리를 못 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 땅에서. 그런데 아까 모판에다가 처음에 심는다 했잖아. 요 기간 동안 겹치는 기간 동안 모판에다가 씨를 뿌리고 모가 자라는 것, 초기에 자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옮겨 심기 전까지 보리 농사를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땅에서 벼와 보리를 번갈아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모내기법의 한계, 아니 좋지 않은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에선 모내기법을 금지한 적도 있었거든요.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봄가뭄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논에다가 물을 대놔야 된다 했잖아. 가뭄이 심한데 물을 대놓다 보면은 이제 물이 부족해서 다른 농사들까지 다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법 자체도 이제 가뭄이 심해버리면은 성공할 수 없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안전하게 모내기법 하지 말고 땅에다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법을 해라라고 했었는데 농민들이 진짜 고생하면서 저수지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모내기법을 확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고 넓은 땅을 농사짓는 사람이 늘어나서 부자 농민들도 많이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원래는 여기를 4명이 농사짓는 땅이었는데 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여기까지 다 농사를 지어버리면 나머지 3명은 농촌을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농사지을 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 항상 역사는 여러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넓은 땅을 가지게 된 그 사람의 입장과 땅을 잃은 사람의 입장 이렇게 봐야겠죠. 여튼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거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자, 조선 후기가 되면요. 외래작물의 보급이 확산됩니다. 감자, 고구마, 토마토, 옥수수, 고추 같은 것들 그런 작물들이 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요. 자, 그 중에서 감자랑 고구마를 우리는 구황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구황작물, 구할 구자에다가 가물 황자예요. 황무지 할 때 황자죠. 자, 가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을 구해주는 작물이다라고 해서 구황작물, 감자랑 고구마를 구황작물이라고 하고 감자 고구마가 이제 쉽게 죽지 않는 작물이어가지고 감자 고구마를 이제 가뭄에 대비해서 많이 재배를 했다고 하고 토마토, 옥수수, 고추 이런 것들도 다 조선 후기에 외래된 작물이에요. 임진왜란이나 그런 전란 후에 전란 중이나 전란 후에 전래된 그런 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생활 모습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김치를 먹고 있는데 고춧가루가 발라져 있다. 그러면은 그건 역사적 사실과 다른 겁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김치를 먹어도 소금에 절여서 먹었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요. 아까 쌀이 풍부해지니까 쌀 외에 여러 가지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도 해요. 다양한 채소나 담배, 인삼, 담배도 조선 후기 외래 작물입니다. 자,
여튼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한 트럭을 사놓고 혼자 피울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재배한 다음에 파는 겁니다. 내다 파는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해요. 자,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상품 작물을 재배해 판매할 여유도 생겼다. 쌀도 사실은 많이 남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의 상품 작물은 쌀이었다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쌀도 많이 남으면은 내다 팔고 실은 보리 농사 지었으면 보리를 먹고 쌀을 상품성 있는 쌀을 내다 팔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여튼 이러다 보니까 물건을 내다 팔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조선시대의 시장은 장시라고 불렀어요. 시장에서 앞뒤만 글자를 뒤바꾸면 돼요. 자, 장시, 요즘으로 따지면 시장이 많이 확산되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나주에도 나주 목사골 시장 있잖아요. 5일장이거든요. 이런 5일장의 모습들이 주로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을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전국 단위로 막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오늘은 장이 서 있는 영산포에서 오늘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목사코의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내일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요즘은 트럭을 가지고 보통 이동을 하잖아요. 상인들이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트럭이 없었으니까 보찜이나 뭐 등짐을 지고 옮겨 다니는 보부상들이 활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보자기에다 짐 싸는 걸 보찜이라고 하고 등짐 지는 것을 부찜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부상 등짐을 지는 상인들을 부상이라고 하는데 여튼 그렇게 짐을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상업행위를 하는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활약하게 된 것은 어느 시대의 모습이다? 조선 후기이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민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야 가능한 건데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도 돈이 많아져서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는 사례들이 늘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공연 같은 거예요. 버스킹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조선시대는 막 시장같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판소리가 유행했어요. 판소리는 여기서 소리는 노래를 의미해요. 그래서 노래 가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궁가 세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가짜가 붙으면 노래 가짜이고 그거 노래는 소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소리 잘한다 하면 노래를 잘하는 거거든. 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로 꾸려져 있는 판소리가 유행하게 돼요. 그게 조선 후기에 신재유라는 엔터테인먼트 사장 요즘으로 치면 뭐 JYP나 YG, SM 뭐 이런데 이제 기획사를 차린 사람이 신재효인데 조선 후기에도 그런 기획사가 있었거든. 신재효가 판소리하는 기획사를 차렸는데 신재효 자체도 음악가적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지던 판소리들을 6마당으로 딱 정리를 했대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지는 것은 딱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탈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죠. 체육 시간에 탈춤을 탈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탈놀이도 유행을 해요. 가면을 쓰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 잘못하는 것들도 풍자 비판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사회 현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탈을 쓰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탈놀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표현하기 적절했다. 얼굴을 가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각각의 지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익히면 좋긴 한데 이렇게 탈춤 무슨 놀이 무슨 놀이 무슨 놀이가 나오면은 조선 후기의 탈놀이 조선 후기에 발전했던 탈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름들은 조금 익숙해지면 좋아요. 봉산탈춤, 송파 산대놀이, 산대놀이의 산대는 산처럼 큰 무대에서 하는 놀이이다, 탈놀이다 라는 뜻이고 하회 별신굿은 하회는 지명이죠. 지명. 안동에 있는 이제 안동을 가보면은 강이 회전하는 형태로 뺑 마을을 둘러서 흐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하회지방이고 하회 마을이고 거기에서 이제 구슬한다, 뭐 탈놀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성 오광대의 놀이는 뭐 놀이판이 한 5개로 이루어져 있는 뭐 1막, 2막, 3막, 4막, 5막 이런 1부, 2부, 3부, 4부, 5부 할 때 5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튼 이런 용어들이 다 탈놀이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도 유행합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불리우는 홍길동전.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판소리랑 구별하려면 뒤에 전자가 붙는 게 특징이다. 홍길동전, 심청전, 춘향전 다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글 소설이 무척 유행했고 여유가 있으니까 책도 읽는 거죠. 돈을 받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글 모르거나 이제 또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이 이제 맛깔나게 책을 읽는 사람들은 뭐 정기수라고 하는데 그들은 돈을 받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직업도 생길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는데 돈 많은 서민들이 이제 그림을 사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자 하는 풍속화가 그려지기도 한다. 풍속화를 그리거나 뭐 그런 거 자체를 서민 문화라고 보기엔 그렇고 서민들의 문화를 알 수 있게끔 당시 시대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풍속화라고 한다. 꼭 서민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당시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면 뭐 양반의 모습도 풍속화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 여튼 그렇다. 뛰어난 천재화가 2명이 나타났으니 조선 후기의 김홍도와 신윤복이다. 여자 그림이 많이 나오면은 그리고 색깔이 아주 다채롭다 싶으면은 신윤복의 그림이 틀림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작으로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단오풍전과 신윤복이 이제 풍속화라고 보기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초상화로 보기도 하니까 미인도라는 그림도 신윤복의 작품 중에 정말 유명한 작품이다. 그리고 색깔은 화려하지 않지만 되게 정감 있게 그림이 그려진 씨름이나 농가리, 서당 등은 김홍도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어, 조선 후기의 경제 발전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민 문화가 발달했던 것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